이 차는 기아의 시승차였습니다. 조금 찝찝한데 사는 입장에서. 외관 스크래치가 많이 있었고 네. 스티커 자국이 양쪽으로 떡칠이 됐었거든요. 네. 녹이 슬지 않는 경우에는 이건 외관 점검이 완료된 걸로 본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저 기아의 아들인데. 이 모든 책임은 우리 차주님이야. 인증 중고차의 실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디입니까? 기아입니다. 아, 저 기아의 아들인데. 아, 나 그럼 기아에서 이제 안 불러주겠네. 오늘 그럼 진짜 팩트만 담백하게, 과장하지 말고 알려줄 준비 되셨습니까? 그럼요. 알겠습니다. 우리 차주님께서 얼마 전에 기아 구형 EV6를 타다가 네. 기아 인증중고차로 1년 된 EV6 신형을 사셨어요. 네, 맞습니다.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제품에 대한 신뢰가 가기 때문에 그럼요. 인증중고차를 사는 건데 네.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복잡 미묘합니다. 사실 오늘 차주님께서는 실망한 부분이 좀 많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만족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 주실 거라 보시는 분들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참고하시고, 또 기아 인증중고차 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현대 인증중고차와 네. 또 헤이딜러에 관한 것도 중간에 함께 비교해서 녹일 거니까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제가 자부하고, 일단 이 차 신차가가 보조금 받은 금액으로 5,300 정도 됩니다. 네, 맞습니다. 취등록세 제외하고. 네. 근데 차주님께서 1년 된 만 킬로 탄 인증중고차를 1,000만 원 정도 저렴하게 구입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이 차 어떤 차인지만 소개해 주세요. 이 차는 신형 EV6 4륜구동 어스 모델입니다. 썬루프 제외한 풀업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차를 2025년 10월 29일 날 출고를 받으셨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왜 여러 플랫폼이 있는데 인증중고차를 선택을 하신 거예요? 처음 온 게 EV6 GT였습니다. EV6 GT. 네, GT 요. 오, 사람이 좀 달라 보이는데? 네. 왜 GT를 구매하려고 생각을 했냐면은 네. GT가 네. 585마력이잖아요. 야, 3.1초. 야, 직발. 네. 네. 여러 플랫폼을 찾아보니까 의외로 기아 인증 중고차가 제일 저렴했습니다. 인증중고차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저렴했다. 네, 맞습니다. 그럼 난 무조건 삽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처음에 기아 인증 중고차를 타겟으로 알아보게 된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 GT는 주행 거리가 좀 길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고심하다가 결국에 이 차를 산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깔끔히 정리했습니다. 네. 여러분, 출발하기 전에 오늘은 이제 교영이가 시킨 거예요. 스킵하지 마시고 좀만 봐주세요. 모트라인이 만든 위칙입니다. 이게 이제 거의 유일한 차량용 소독 살균 티슈입니다. 오, 요런 핸들, 대시보드, 시트, 하이그로시, 그리고 마지막에 디스플레이까지 모든 거를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모트라인 위칙, 고정 댓글이나 설명글 보고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칙. 마지막으로 향만 한번 맡아주십시오. 향 어떠세요? 오, 되게 고급스러운 향이 나는데요? 그럼요. 물티슈가 아니네요, 완전. 그럼요. 이게 막 얼굴 닦으면 안 돼요. 그럼요. 네, 교영이가 시킨 거니까 여러분 많이 사주시고 출발하시죠. 네. 그러면 차주님, 이제부터는 또 저희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또 말씀해 드려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증 중고차여서 좋은 점도 한 4가지 정도 적어 오셨거든요. 첫 번째는 결제 시스템이 좋았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 뭡니까? 제가 중고차를 구매한 거는 2번째인데요. 처음 구매할 때는 대면으로 거래를 했지만은 그 현금을 이제 계좌이체로 직접 보내가지고 구매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경험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편찰도 준비해라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기아 인증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계약금만 걸면은 내가 이 차를 예약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잔금은 그냥 가상계좌번호로 그냥 주기만 하면은 네. 바로 이제 내 것이 되는 그런 네. 시스템이더라고요. 결제 시스템이 다른 데보다 굉장히 편리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소한 혜택들이 좋았다. 네, 어떤 혜택이 있었어요? 일단 기아 멤버스 포인트 5만 점을 제공을 해주고요. 그 기아 멤버스 포인트면은 기아 몰이나 오토케에서 쓸 수 있는 포인트죠. 네, 맞습니다. 네, 그거 외에 또 어떤 혜택이 있었어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년에 2만 킬로미터까지 무상 보증을 연장해준다. 이거는 무상 보증이 끝난 차량들에 해당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기아 커넥트를 1년 동안 연장을 또 해줍니다. 기아 커넥트도 만료된 차량일 경우에는 커넥트도 1년 연장을 해주고, 네. 보증기간이 만료된 차량일 경우에는 1년에 2만까지 보증도 추가로 해주고, 네. 어쨌든 나한테 해당되는 건 아닌데 보증기간이 지난 차를 타는 차주분들한테는 이런 혜택이 있다. 네, 그런 사람들한테는 좀 유용한 혜택일 것 같아요. 그러네. 이거 되게 중요하네. 공식 서비스
롯산타에서 보증을 정식적으로 해주는 게 의미가 있네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기아 멤버스 정기 점검도 3회 무상 제공해주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 네.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타 플랫폼에서 잘 제공하지 않는 배터리 상태 정보를 볼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네, 그 장점이긴 하죠. 네. 네. 좀 더 정확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타임딜 같은 이벤트도 있었다. 요거 뭡니까? 아, 제가 이 차를 처음 봤을 때 4,500만 원인가 이렇게 찍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타임딜 혜택으로 들어가니까 이 차가 4,311만 원으로 약 200만 원 정도 할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 기아 인증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좀 시세보다 비싸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 것만 잘 노리면 시세보다 싸게 살 수도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부터가 이제 본론이에요. 차를 사는 과정이 기아가 조금 아쉬운 게 있더라고요. 얘가 이제 전시장이 있기는 있는데 주말에 운영을 안 해요. 아, 맞습니다. 주말에 운영을 안 해요. 네, 그래서 차주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차를 좀 빨리 사고 싶은 마음에 차를 탁송을 받아서 내가 시승을 해보고 사는 그 제도를 활용을 하셨어요. 네, 탁송거래를 활용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부터 조금 불만이 있죠. 그렇죠. 네, 어떤 부분이죠? 근데 그 탁송거래 할 때 네. 일단은 좋았던 점은 날짜를 제가 지정을 할 수 있어요. 네. 저는 일단 제일 빠른 이틀 후로 정하게 되었고. 탁송 비용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내는 거죠? 아니죠. 탁송 비용은 기아에서 부담해 줬었습니다. 그럼 그게 차값에 포함이 된 거예요? 차값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탁송 비용도 기아에서 부담을 해주고 그렇죠. 나는 차를 받아가지고 얼마나 시승을 해보셨어요? 일주일 동안 시승했습니다. 왜냐면은 기아에서는 네. 7일 타보기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7일 동안에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운전을 하면서 그 다음에 매입할 수 있게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또 중요합니다. 그럼 7일 동안이나 내가 이 차를 갖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차가 플랫폼에 올라와 있던 상태와 똑같았나요? 아니면 좀 달랐나요? 솔직히 얘기해서 네. 플랫폼에 올라온 상태랑 달랐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외관 스크래치가 많이 있었고 네. 그 다음에 또 스티커 자국이 두 개가 막 양쪽으로 떡칠이 됐었거든요. 문콕 방지 스티커? 아, 그건 아니고 뭔가 테이프를 뗐다 붙인 흔적 같아요. 아, 그게 외장에 두 군데나 흔적이 있었어요? 네, 흔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제거를 안 하고 그 위에다가 그냥 광택제를 그냥 도포를 해버려가지고 번들번들 거리는 상태였습니다.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다고 했죠? 단순 외관 스크래치 같은 경우에는 네. 녹이 슬지 않는 경우에는 이건 외관 점검이 완료된 걸로 본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차가 그래도 프리미엄이니까 네. 외관 점검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어디 외관 점검했다고 그렇게 표시는 되어 있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 운전석 문짝하고 네. 이 본넷 이 두 가지는 도색이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뒤쪽 휠 타이어가 전부 교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휠은 깨끗했는데 타이어가 앞 타이어랑 뒷 타이어가 다른 브랜드를 껴놨더라고요. 조금 찝찝한데 사는 입장에서 그 기아에서 하는 오이 타이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오이 타이어를 꼈을 줄 알았는데 앞 타이어랑 뒷 타이어가 달랐다. 이게 좀 약간 의아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럼 정리하면은 외관 스크래치가 다수 있었고 네. 두 군데나 스티커 자국이 있었는데 그 잔사를 제거도 안 했고 네. 그리고 도색도 좀 이상했고 네. 그리고 타이어가 앞뒤로 다른 게 껴져 있고 네, 그러면 이게 7일 동안 무상으로 내가 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때까지는 내 돈이 한 푼도 뭐 계약이나 결제가 안 들어간 상태예요? 아닙니다. 계약금은 들어갔습니다. 계약금 얼마요? 30만 원입니다. 그러면 계약금 포기하고 그냥 차 보내면 안 돼요? 처음에 계약금을 걸면은 예약이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하루 안에 모든 금액을 줘야 돼요. 그래야지 차를 인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약금을 걸고 하루 만에 잔금을 처리해야지 이 차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맞아요. 탁송이 그래야 오는 겁니다. 그럼 7일 동안 무료로 타는 개념이 아니네. 무료로 탄다는 거는 이제 인수하기 전에 네. 환불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결제는 했지만 7일 이내에는 환불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환불 제도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어떤 문제냐면은 내가 차를 구매하고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 네. 다시 환불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환불할 때 완복 탕소비를 내라고 합니다. 완복 탕소 비용이 네. 제가 안성시에 살거든요. 네. 그 차는 용인에서 왔어요. 용인에서 완성까지 탁송비 86,000원인가 해가지고 총 17만 2천원을 내라. 네.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일 이내에 내가 환불을 하고 싶으면 왕복 탁송 비용을 이제 뱉어야 된다. 그렇죠. 계약금을 날리는 건 아니죠. 네, 계약금을 날리는 거 아닙니다. 그 정도까지는 저는 충분히 납득이 가능한데요. 다른 차를 좀 구매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다른 차를 좀 알아봤었거든요. 네. 근데 결국 이 차를 대체할 만한 다른 차가 없었습니다. 그거네. 머리로는 안 좋은 점들이 많아가지고 환불을 받고 싶은데 이 차의 상품성이 따지고 보니까 이 차만한 게 없다. 야, 이 가격대 그거였네. 그렇습니다. 결국에. 요거 외에 또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바로
배터리. 배터리 상태. 배터리 상태가 그 EV 정보라 해가지고 기아 인증중고차는 그 등급을 표시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EV 차량을 샀을 때 장점인데, 이 차를 구매를 하려고 상품 페이지를 봤을 때 이 차의 1회 충전 최대 주행거리가 100% 기준으로 91에서 95가 찍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종합등급이 2등급이고 배터리 상태가 트리플 A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왜 트리플 A인데 배터리 등급은 2등급이고 왜 1회 충전 주행거리가 100%가 아니라 91에서 95인가? 이상하잖아요. 트리플 A가 최고 등급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궁금하니까 다시 고객센터에 전화를 합니다. 왜 이 등급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고 고객센터에 물어보니까 기아에서는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가지고 그 테스트 결과를 종합해가지고 이렇게 등급을 상정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뭔가 여러 가지 테스트라고 하니까 두루뭉술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물어봤어요. SOH 상태가 어떻게 되냐고. 근데 고객센터는 그 SOH 상태를 모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구입을 했고, 나중에 진단 스캐너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꽂아가지고 실제 SOH를 봤는데 네. 96.4%가 찍혀 있는 거예요. 주행거리가 11,000밖에 안 됐는데. 네, 맞습니다. 그럼 뭐 이상한데 좀? 보통 네. 그 정도 마일리지는 100%인데? 그렇죠. 보통 100%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전에 타던 차도 EV6인데 네. 그 차가 시입안 됐을 때도 SOH 상태가 99%였어요. 근데 이 차가 96.4%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결국엔 내가 알고도 구매를 한 거네. 제가 네. 배터리 관리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저만의 방법으로 SOH 상태를 100%로 만들었죠. 그럼 뭐 어떻게? 셀 밸런싱이라는 방법인데요. 셀 밸런싱. 네, 셀 밸런싱이요. 네. 이 셀 밸런싱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현대기아 차에 그 네. 매뉴얼에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배터리 20% 미만으로 떨어뜨려 놔요. 그 다음에 완속 충전을 꽂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100%까지 끝까지 채우면은 이게 셀 밸런싱이 됐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셀 간 전압차를 맞추는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100%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차주님께서 한 3번 정도 실행을 하니까 배터리 SOH가 100%로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차량 매뉴얼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알았던 부분이고. 네. 그럼 이 부분도 저는 아쉬운 게 7일 내에 내가 전화를 해서 요 배터리 상태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매모호한 답변을 들었는데도 결국엔 산 거네. 이 모든 책임은 우리 차주님이야. 기아가 지금까지는 딱히 잘못한 게 나는 없어 보여. 아니, 기아에서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죄가 있는 거죠. 죄는 있지만 그걸 내가 중간에 체크를 했고 충분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저는 관리할 수 있지만은 네. 일반 소비자들이 정확히 관리하기는 어려울 거라 생각해요. 어쨌든 모두의 리뷰에 나와서 이제 이걸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께 알려드리러 나왔다.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나한테 욕하지 마라 이거죠?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차주님은 착하고 좋은 분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알려드리러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좀 많이 아쉬워. 어떤 거죠? 배터리가 관리가 안 될 것 같은 이 이유에 대해서 차주님이 나중에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죠? 이 차는 기아의 시승차였습니다. 요거는 일주일 후에 내가 타다가 안 거죠? 그렇죠. 그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정말 우연히 알게 됐는데, 제가 이 실내를 정리하는 와중에 네. 이 시트 포켓 뒤에 그게 있는 거예요. 기아 시승차라는 A4 용지 쪽지가. 그 말인즉슨 이 차를 처음에 매입을 해가지고 그다음 정리를 할 거 아니에요. 네. 정리할 때 제대로 정리를 안 했다. 그리고 이게 시승차임을 저한테 고지도 안 했다.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시승차임을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차주님께서. 그건 그렇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다른 제조사도 저도 알아봤거든요. 네. 근데 다른 제조사도 사고 나니까 내가 시승차를 알았다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기아뿐만 아니라. 근데 이거는 굉장히 좀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승차인 거는 진짜 수많은 분들이 이 차를 시승하면서 운전을 어떻게 보면 좀 과격하게 할 수도 있는 차이기 때문에 네. 무조건 알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정보거든요. 그렇죠. 과거 이력이 중고차를 구매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정보죠. 그러면 나중에 내가 이게 만약에 시승차라는 거를 문서만 보고 확인하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문서만 보고 확인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라 생각하는데, 네. 대신에 그 최초 등록한 사람이 개인이 아니라 네. 이 차 같은 경우는 기아 주식회사로 찍혀 있었거든요. 그걸로 이제 간접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의 최초 등록자가 기아였다. 네, 맞습니다. 만약에 개인이 탔으면 최초 등록자가 뭐 아무개였을 텐데. 그렇죠. 네. 법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기아. 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 태연이 같은 경우에도 모델 3를 중고로 샀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사고 나서 알았어요. 시승차로 이게 활용이 됐던 차인지. 테슬라도요?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인증 중고차로
산 건 아니에요. 요거는 아주 좋은 정보였습니다. 그리고 차주님께서 이제 진짜 이것도 이해가 너무 안 가는 게 딱 하나 있잖아요. 있습니다. 기아 인증초를 구입할 때 꼭 줘야 되는데 안 주는 게 딱 하나가 있다고. 디지털 키를 안 줍니다. 기본 카드 키가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그걸 왜 안 주는 거예요? 이게 저도 몰랐는데요. 네. 일단 이제 디지털 키가 2가 들어가 있으니까 네. 스마트폰으로 모두 다 되잖아요. 네. 그래서 카드키의 중요성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요. 이게 카드키가 필요한 경우가 몇 번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네. 다른 사람한테 차를 맡기는 경우, 발렛이라든가 아니면 새 차를 맡긴다든가 그쵸, 그런 그쵸. 경우에 그 카드키를 주면 되게 편리하거든요. 그렇죠. 탁송 같은 거 부를 때도 그렇고. 네, 그렇죠. 근데 네. 그 카드키를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 차이 없어요. 왜 없나 해가지고 나중에 약관을 뒤져봤거든요. Q&A 같은 곳에다가 적어놨더라고요.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은 인증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파손 고장 위험이 있어가지고 모든 차에서 디지털 키 NFC를 뺀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사실 이게 차주님 같은 경우에도 추가로 기아 가가지고 2만 원 내고 발급은 받으셨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게 금액보다도 이게 좀 기분이 별로일 것 같아. 맞습니다. 원래 그 옵션에 포함된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옵션에 포함된 금액 고지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제공도 안 해준다? 이거는 좀 기분 나쁨한 것 같습니다. 요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그리고 현대 기아가 다른 게 있더라고요. 바로 환불 규정. 환불 규정이요? 네, 차주님께서 요거는 좀 설명해 주세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환불 규정이 일단은 7일 동안 타볼 때 200km 제한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네. 소비자 단순 변심으로 환불할 때는 네. 완복 탄손비를 그냥 그대로 토해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현대는 좀 다른가요? 네, 현대는 3일 동안은 무료로 환불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7일 이내에 제한 키로수를 넘으면은 네. 넘는 기간 동안 그냥 추가 비용만 내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얼마 전에 현대 인증중고차 광고하면서 알게 된 부분인데, 현대는 이런 문콕, 기스, 외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품화 안 된 부분을 굉장히 꼼꼼하게 체크를 해놔요. 그래서 여기에 기스가 있고 여기 문콕이 있고 내가 이렇게 눈으로도 안 보이는 부분을 다 이 소비자한테 고지를 해주더라고요. 좋은데요? 그런 점이 이제 현대가 좀 더 좋은 점인 것 같더라고요. 헤이딜러도 그렇고. 맞습니다. 이 부분은 기아가 좀 아쉬운 부분이고, 기아에서 꼭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차주님께서는 EV6 구형 타다 신형으로 오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요거에 대한 인터뷰도 좀 제가 또 했거든요. 야무지게. 네, 네. 구형 타다가 신형 와보니 어떤 점은 좋고 어떤 점은 아쉽더라. 일단 장점으로는 승차감 얘기해 주셨어요. 승차감이 잔유철에 지나갈 때 네. 뭔가 좀 문질문질 해주는 좀 둥둥하는 느낌이 좀 좋더라고요. 구형 대비해서. 네. 그 다음에 또 제가 소렌토 4륜 하이브리드를 탄 적이 있었는데 그 차보다 좌우 요동치는 거나 앞뒤 요동치는 것이 훨씬 덜 해가지고 저는 이런 좀 안정성 부분에서도 좀 많이 좋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디지털 룸미러의 유무. 맞습니다. 원래 구형은 이게 옵션조차 없었나요? 구형은 없었습니다. 네, 일반 룸미러 대비해서 어떤 게 그렇게 좋아요? 디지털 룸미러가 이 보면은 되게 시야가 넓게 보여요. 네. 그 다음에 선명하게 보이고, 그 다음에 악천후 상황이 있잖아.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안개 끼거나 상관없이 뒷차가 되게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얘도 뒤에 붙어있는 카메라로 시야 확보를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눈이 많이 오고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카메라에 뭐 이물질이 묻거나 그러진 않아요? 안 묻더라고요. 어. 제가 어제도 눈이 많이 왔을 때 운전했었는데 그때도 눈에 전혀 안 붓고 네, 깨끗한 시야각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반대로 단점은 차주님이 전에 탔던 거는 롱레인지 후륜이었고, 그 그렇죠. 차는 이제 4륜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비 차이가 많이 난다. 네, 얼마나 납니까? 전에 탔던 이륜 농덴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6은 그냥 탔었어요. 네. 근데 지금 이 차는 기본적으로 0.5km와트시는 빠지는 것 같아요. 4륜이라서.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차를 21인치로 인치업을 했는데 인치업 하니까 거기서 또 전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한 0.5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럼 네. 이건 어쨌든 뭐 구형 타다 신형 와서 아쉬운 게 아니라 4륜과 후륜의 차이. 그렇게 볼 수 인치업을 있습니다. 했을 네. 때 이 정도 전비 손해를 한다. 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네. 차주님께서는 사실 오늘 좀 긴장하셔가지고 말이 좀 평소보다 조리 있게 안 나오셨어요. 긴장해서 그런 거니까 또 내가 경험한 거를 많은 분들한테 정보 차원에서 이제 알려드리고자 나온 거라 따뜻한 댓글 좀 많이 좀 달아주시고, 또 모트라이는 또 여러분 때문에 존재하는 프로입니다. 또 이렇게 나만 알고 있는 이런 꿀잼 정보들, 이런 좋은 정보들 아시는 분들도 설명글하고 고정 댓글 보고 많이 지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차주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긴장하지 마시고 아무 말이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큐! 웬만하면 차는 직접 보고 구매하세요.
좋은 말이에요. 예, 이게 사람이 제3자를 봤을 때는 왜 굳이 저러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샀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게 입장 바꿔서 이 상황이 나라고 하면은 또 이게 판단력이 좀 흐려질 수도 있고 냉정하게 판단을 못 할 수도 있어요. 뭐라고만 하지 마시고 차 살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 맞게 현명한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거죠?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정리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얘기가 앞으로 여러분이 중고차 살 때 또 좋은 정보가 되길 저도 이제 바라고, 2006년도 또 아직은 추우니까 운전 조심하시고. 2026년입니다. 저거 이런 거 할 때도 또 남의 말은 또 잘 짚네. 자, 알겠습니다. 2026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수고하세요. 안녕. 뭐합니까, 차주님? 안녕을 내가 지금 몇 초를 끌어놓는데. 안녕이요? 꽃이와 함께 신나는